야근을 마치고 간단히 술 한잔을 한 뒤 밤 11시쯤에 집에 돌아왔어. 최근 한국인 친구가 소개해준 막걸리에 푹 빠져 있었던 참이라 막걸리를 한 4잔 정도 마시고 귀가했는데 요즘 피곤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지 걷는데 엄청 휘청거리더라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바로 소파 위에 누웠어. 덩그러니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어 내가 자주 시청하는 먹방을 틀었어. 한참 햄버거 ASMR을 시청하고 있는 도중 취기가 올라와 스르르 눈이 감기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현관문 소리에 몸을 일으켜 살짝 고개를 돌렸는데 룸메 테드가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재킷을 벗으며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 테드와 같이 산 지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다지 테드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워낙에 말수가 적은 편에 깨끗한 스타일이었고 무엇보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었는지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어. 뭐 딱히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없었고 사생활을 중요시 하나보다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어. 다시 소파에 누워 스테이크 먹방을 본 지 한 5분쯤이 지났을 때였어.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트는 소리가 들리고 1, 2분 정도가 지난 뒤 나는 기절하다시피 잠들어 버렸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도 모르게 숙취에 눈이 떠졌어. 아우 머리야. 막걸리는 다 좋은데 이놈의 숙취가 문제야. 아우.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소파에 앉아 잠시 동안 정신이 들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어.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보니 시간은 새벽 3시 30분. 아우 배고프네. 뭐 먹을 거 있나? 뭐 간단히 먹을 게 있나 하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는 도중 부드러운 백색 소음 같은 것이 들려왔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잠시 제자리에 서서 집중해서 들어보니 샤워기 소리였어. 아직도 샤워 중인 건가? 분명 몇 시간 전에 샤워했던 것 같았는데 테드가 집에 들어왔을 당시 나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헛것을 들었던 건가 하고 잠시 동안 기억을 가다듬어 봤어. 바에서 한잔하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 먹방 시청하다가 테드가 들어와서 분명 샤워를 한 것 같았는데 한동안 냉장고 앞에 서서 나름 진지하게 생각에 빠져 있었어. 테드가 샤워기를 끄는 걸 깜빡했나? 그런데 꼼꼼한 그의 성격을 보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설마 샤워하다 뒤로 자빠졌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테드 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었어. 하지만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고 여러 번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 Hey Ted, are you okay? 여러 번이나 테드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발로 문을 차 열까도 생각했는데 이미 다친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119에 전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장치를 풀었는데 테드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있는 게 아닌가. 헤이 크리스, 여자친구 집에서 적어올게. 테드가 문자를 보낸 시간을 보니 2시간이나 전에 온 문자였어.
순간 뇌정지가 시계와 잠겨있는 화장실 문과 핸드폰을 몇 번이나 번갈아가며 보았어.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지. 첫째로 테드는 3개월 동안 나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거의 없었어. 당연히 어디 간다고 문자를 남겨놓을 타입도 아니었지. 실제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리고 현재 여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 서로 인스타 마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 테드가 여친과 깨지고 난 뒤 인스타에 있는 전 여친 사진을 모두 내린 것을 봤거든. 그렇다고 며칠 전에 헤어졌다고 해서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날 타입 같지도 않았어. 그럼 지금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지? 불길한 마음에 바로 테드에게 전화를 걸었어. 제발 받아라. 컴온. 몇 번이나 테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 문자도 몇 통 넣어봤는데 문자에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테드 책상 위에 집 열쇠와 지갑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것들을 보자 갑자기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고 곧바로 테드 방에서 나와 불이란 불은 다 켰어. 그때 패닉에 빠져서 그런 건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집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거실을 빙빙 돌고 있었어. 그러는 와중에도 샤워기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는데 살다 이렇게 샤워기 소리가 무섭게 들리기는 처음이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거실을 빙빙 돌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스마트폰 진동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엔 또 뭐지 하고 진동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는 테드의 폰이 놓여 있었어. 나는 일절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아파트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왔어.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4시. 벌판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마치 포식자가 나를 노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숨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보이는 맥도날드로 뛰어들어갔어.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붙들고 경찰에 전화할까 생각했는데 미어캣 마냥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맥도날드에도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미친 듯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맥도날드를 뛰쳐나왔어. 설마 집에 테드 말고 또 누가 있었던 건가? 막 누군가 집에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를 강하게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받았어. 다들 누군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시선이 느껴지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웬걸 내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내가 사는 아파트 쪽이었어. 발코니 쪽으로 시선이 향했는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 새벽이라 어두워서 검은 형체만 보였는데 꼿꼿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 무서워 죽겠는데도 일단은 지금 뭐가 내 집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 검은 형체가 리듬을 타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게 보였어. 그 움직임에 나는 압도되어 제자리에 얼어붙게 되었고
장담컨대 테드는 아니었어. 테드 치고는 키가 너무 컸거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렇게 키가 큰 사람은 없었어.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발코니 천장에 닿을 정도였으니까. 거리가 꽤나 떨어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어두운 탓에 더 이상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직접 집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달려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발코니에서 저것이 뛰어내려 엄청난 속도로 날 쫓아올 것만 같았어. 도망가는 대신 다시 맥도날드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었어. 경찰분께 지금 누군가 내 집에 침입했고 나는 그 누군가 몰래 집에서 빠져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 누군가는 내 집 발코니에 있다고도 추가 설명했고. 그럼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네,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맥도날드에 있어요.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거기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나와 경찰차가 보일 때까지 카운터에 있는 알바생 앞쪽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 경찰관은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몇 가지 물어봤어. 혹시 집에 들어온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있었나요? 주변에 의심되는 사람은 있나요?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 짐작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쏟아지는 질문에 어느 하나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하지만 질문은 끊이지 않았어. 답답한 마음에 나는 결국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말했고, 내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끼셨는지 경찰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올라가 버렸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로비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고 있었어. 몇 분이 지나고 조용했던 아파트 안에서 커다란 총소리가 위층으로부터 들려왔어. 총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하지만 나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로부터 10분 정도 침묵이 지난 뒤에야 경찰분들께서 내려오시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내가 위쪽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던 탓에 알아차리지 못했었는데 어느새 로비 바깥쪽에는 경찰차가 4대나 세워져 있었어. 그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은 로비 쪽으로 들어오면서 무전기에 소리치고 있는 걸로 보였고, 곧장 나에게로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 다음 장면들은 조금 흐릿한데, 기억나는 부분은 그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 모두 겁에 질린 채 대피했고 경찰들도 매우 분주해 보였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지. 경찰의 호위하에 경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에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앉아 있었어. 분위기가 마치 취조실 같아 보였어. 헬로? 여긴 어디죠? 앞에 앉아있던 2 남성은 본인들의 소개 없이 바로 나에게 다이렉트로 질문을 쏟아냈어. 룸메는 어떤 회사를 다니죠?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룸메이트 말고 이전에 살았던 룸메이트들이 있었나요? 새벽 3시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키 큰 사람이 새벽 3시에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혹시 누군가 새벽 3시에 당신 침대 앞에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기억에 있다면 어떻게 생겼나요?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에 테드가 이사 온 뒤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나 잠시 되돌아봤어. 그런데 그동안 단순히 꿈에서 경험했던 거라 치부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아주 가끔씩 테드의 방 쪽에서 테드의 여친이 아닌 상당히 깊고 저음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리고 그 엄청나게 깊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번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졌어. 뭐라 중얼거렸는데 아쉽게도 뭐라고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 그러다 한 번은 새벽에 잠이 덜 깬 상태로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불은 켜지 않았어. 어둠 속에서 눈이 점점 적응해 가면서 누군가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 그런데 키가 얼마나 컸던지 앉아 있는 키가 내 서 있는 키와 비슷했어. 위기의식을 느껴 본능적으로 재빠르게 불을 켰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단순히 잠결에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디테일하게 기억을 더듬어 봤어. 정장을 입은 경찰들은 스마트폰에 내가 말한 정보를 몇 분 동안이나 받아 적었고 다 받아 적자 나중에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 몇 분 뒤 한 경찰분께서 지금은 그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잡아둔 호텔에서 당분간 일이 해결될 때까지 지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어. 도대체 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뭐 발견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그 경찰관에게 물었어. 나를 잠시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이 보였어. 결국에는 머리를 흔들더니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짜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에 한숨도 못 잤고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 그 검은 정장을 입은 경찰관에게 아직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어. 호텔 침대 위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구글에 어젯밤 우리 아파트 대피에 대한 기사에 대해 검색해 보았고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방화에 관한 것들이었어. 기사를 보고 난 뒤 엄청난 피로에 나도 모르게 잠들었고 새벽 1시쯤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